점심시간 식당 입구에 선 미나의 눈동자가 잘게 떨립니다. 메뉴는 고작 5가지. 그런데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거대한 연산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육볶음이었으니까 오늘은 돈가스? 근데 칼로리가 너무 높지 않나? 옆 테이블 김치찌개가 맛있어 보이는데 난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등 뒤로 시선이 따갑게 꽂힙니다.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늘 먹던 걸로 주세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루한 선택. 이것이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천 번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뭘 입을지, 어떤 경로로 출근할지, 유튜브에서 무엇을 클릭할지. 현대사회는 무한한 선택권이 곧 자유라고 가르쳤지만 역설적으로 그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마비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은 결정 앞에서 우리가 왜 이토록 작아지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학적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정장애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말한 선택의 역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나은 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가 일어납니다. 컬럼비아대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거 연구팀은 슈퍼마켓 시식 코너에 잼을 놓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쪽에는 6종류, 다른 쪽에는 24종류를 진열했죠. 더 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멈춘 건 24종류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잼을 구매한 비율은 6종류 쪽이 10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 뇌는 결정 자체를 포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과부하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작업 기억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이 한계를 마법의 숫자 7 더하기 빼기 2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뇌가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은 5에서 9개가 최대라는 뜻이죠. 선택지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순간 뇌는 과부하로 판단을 멈춥니다. 그리고 설령 결정을 내렸더라도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들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혹시 다른 걸 골랐더라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회비용에 대한 후회라고 부릅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이 후회의 크기도 커집니다. 결국 더 많은 선택지가 더 많은 불만족을 낳는 역설이 완성되는 겁니다. 미나의 주말밤을 떠올려 보세요. 넷플릭스 화면을 1시간째 스크롤하다 정작 영화 한 편도 보지 못하고 잠드는 그녀의 모습.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정 피로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을 근육과 같은 소모성 자원으로 봤습니다. 그의 자아 고갈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 통제를 발휘할 때마다 심리적 에너지는 조금씩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바닥나면 이후의 판단력과 결정의 질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연구팀이 가석방 심사 판사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중 오전 첫 심리에서의 가석방 승인율은 약 65%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특히 점심 식사 전 마지막 케이스에서 승인율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판사의 도덕성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건의 결정을 내리고 난 뒤 찾아오는 인지적 소진이 판단 자체를 마비시킨 겁니다. 미나에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오전 내내 보고서를 작성하고 중요한 회의에서 판단을 내린 그녀에게 저녁 뭐 먹을래? 는 가장 단순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 입장에서는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에서 전원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브레인 포그입니다. 결정 피로 상태에서 우리는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피곤한 저녁에 배달앱을 열면 왜 항상 가장 자극적이고 비싼 메뉴를 고르게 될까요? 결정 피로 때문입니다. 결정을 못한다는 것과 나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두 개의 가지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서, 피곤해서, 기준이 높아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더 불편한 진실을 꺼내려 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책임에 대한 공포입니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을 닫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빴을 때
비난의 화살이 오직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미나가 점심 메뉴를 혼자 정하지 못하고 동료에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묻는 이유는 나중에 그 식당이 별로였을 때 내 선택이 틀렸다는 자책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결정을 미루는 것은 심리학에서 책임 회피라고 불리는 방어기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신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엘버트 반두라가 제시한 자기 효능감의 결여에 가깝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하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충분한 사람은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그 선택을 완벽하게 만들어갑니다. 반면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혹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묶여 결정 자체를 미룹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자체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다음을 바꿉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간 시간만 남습니다. 결정의 부재는 선택이 아닙니다. 포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만족자가 되는 연습입니다. 베리 슈워츠는 사람을 두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최선을 추구하는 극대화자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만 넘으면 선택하는 만족자. 연구에 따르면 극대화자들이 객관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만족자들이 훨씬 높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는 과정에서 치르는 심리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 피로를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사소한 결정을 루틴으로 자동화하세요. 입을 옷을 전날 밤 미리 정해두는 것, 점심은 3분 안에 고르는 규칙을 만드는 것. 이렇게 아낀 인지 에너지를 진짜 중요한 결정에 집중적으로 씁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이유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2가지 색의 양복만 입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전략은 실수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정이 두려운 진짜 이유는 실수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린 수많은 결정들 중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이 삶을 망가뜨린 결정이 몇 개나 있었나요? 대부분의 결정은 수정 가능합니다. 결정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오늘 미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낯선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조금 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전처럼 자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소금 덜 넣어달라고 해야지. 여러분도 오늘 아주 작은 결정 하나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내린 그 선택이 곧 정답이 됩니다. 결정하지 못해 고여버린 시간이 사실 가장 비싼 기회비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멈춰있던 시계 태엽을 감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